예, 깡쌤의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스텝 바이 스텝 실습 동영상 4장 실습 4-3 탭화면 작성하는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 스텝 바이 스텝 실습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여전히 레이아웃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화면을 잡는 실습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화면을 모방을 제 핸드폰에 있는 콜앱 전화 걸고 받고 그 다음에 전화 로그 보여주는 콜앱의 화면을 모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방하고자 하는 거는 콜앱의 탭 화면을 한번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탭 버튼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탭 버튼 눌렀을 때 여기에 내용이 나오고요. 물론 UI를 잡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이다 보니까 탭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 자체는 그냥 문자열로 단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탭 버튼을 3개 나열해서 버튼 눌렀을 때 각각의 화면이 교체되게끔 이렇게 실습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실습을 위한 액티비티 추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리소스를 복사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탭 화면을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을 작성할 거고요. 탭 화면 같은 경우에는 화면만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자바 코드가 좀 동원이 돼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자바를 작성할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번 실습을 위한 액티비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4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듈에다가 이번 실습을 위한 액티비티를 추가할게요. new activity, empty activity. 그래서 클래스명 주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런치 체크박스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스텝 두 번째 탭 화면을 만들 건데요. 탭 버튼을 이미지로 좀 처리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콜앱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만드는 실습을 진행하다 보니까 콜앱에서 탭 버튼을 이미지로 표현을 해서 이미지로 할 거고요. 물론 탭 버튼을 문자열로도 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미지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를 공유 파일에서 복사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공유되어 있는 쪽에서 이미지 3개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소스화 시킬게요. 그래서 RES 밑에 드로워블 폴더 밑에다가 추가해 줍니다. 자, 이미지 3개가 추가됐고요. 이번에는 탭 화면을 만들기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탭 화면을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 안드로이드에서 탭 화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재 쭉 진행이 되면서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탭 화면을 만드는 방법도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4-3 실습에서 만들고자 하는 탭 화면은 탭 호스트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호스트다라는 클래스로 탭 화면을 만드는 방법이 API 레벨 1버전서부터 제공됐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최신 버전 지금까지도 디프리케이션 돼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이번 실습에서는 탭 호스트를 한번 사용해서 탭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XML 파일에 탭 호스트를 등록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서브 태그로 탭 위젯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을 등록해서 탭 화면을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액티비티를 만들면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레이아웃 XML 파일을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죠. 어, 탭호스트라는 클래스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탭호스트 클래스는 탭 화면의 전체 영역을 지칭하는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티비티 화면의 일부분이 탭 화면이다. 그러면은 그 탭 화면을 위한 부분에다가 탭호스트를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작성하려고 하는 것처럼 액티비티 전체가 탭 화면이다. 그러면 액티비티 레이아웃 XML 파일의 루트를 탭호스트로 지칭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탭 호스트로 감싸 있는 부분이 탭 전체를 지칭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에서 이 탭 호스트를 좀 이용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id 값 등록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등록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탭 포스트 안에는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탭 전체를 지칭하다 보니까 탭 버튼과 그 다음에 버튼이 눌렸을 때 나오는 탭 본문 부분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두 개를 서브 태그로 등록해야 되는데요. 예, 그 두 개를 등록하기 전에 예, 여기에 리니어 레이아웃 예, 교재 나온 대로 그대로 예,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방향을 버티컬로 주겠습니다. 야, 갑자기 왜 탭 화면을 만들다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서브로 등록했냐? 예, 탭 화면의 특성상 여기에 탭 버튼이 들어갈 자리와 탭 버튼 눌렀을 때 나와야 되는 본문이 들어갈 자리가 지칭이 되겠는데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쓴 이유는요. 버튼과 본문이 어떻게 나열될 거냐라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쓰고 버티컬로 줬으니까 버튼과 본문이 예, 가로 세로 방향으로 나열된다. 예, 이런 의미로 쓴 거죠. 예,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쓴 겁니다. 버튼과 본문이 어떻게 나열될 거냐. 예, 물론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아니라 렐러티브 레이아웃 가지고 잡으셔도 되고요. 뭐 그럴 리는 없지만 탭 화면 자체가 버튼과 본문을 가로 방향으로 나열하겠다. 예, 그렇게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버튼과 본문이 단순 세로 방향으로 나열되다 보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이 제일 편하고 예,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버튼을 먼저 쓰죠. 자, 탭 버튼이 들어갈 자리를 탭 위젯이다라고 하는 클래스 가지고 지칭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탭 위젯이 버튼이 들어갈 자리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로 방향 길게, 세로 방향은 니네 사이즈만. 예, 이렇게 우리가 지칭한 거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칼라 값 줄게요. 예, 칼라 값을 지정을 했습니다. 뭐 이무의 칼라 값으로 지정하셔도 되고요. 백그라운드 칼라 값. 예, 이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예, 화면에 뿌려지는 액션 바와 동일한 사이즈로 그냥 저 칼라 값으로 저는 그대로 준 거고요. 예, 여기에다 아이디 값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예, 교재에서도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탭 위젯의 아이디 값은 꼭 이걸로 지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저희 코드에서 파인드 뷰바 아이디에서 쓰는 게 아니라 예,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소스 코드 내에서 파인드 뷰바 아이디에서 탭 버튼으로서 뭔가의 작업을 해주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내에 소스 코드가 인지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지정한 아이디 값으로 꼭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탭 화면을 만들 때요, 탭 포스트 하위에 탭 위젯이 선언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탭 위젯이 예, 이 아이디 값으로 선언이 안 돼 있으면은 런타임 시 에러 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꼭 이 아이디 값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탭 위젯은 탭 버튼이 들어갈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럼 이 버튼 눌렀을 때 나와야 되는 본문은 예, 본문은 예,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자,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지칭했는데요. 뭐 이 부분이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탭 버튼의 특성상 버튼이 3개 있다, 화면이 3개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화면 3개가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하나만 나오죠. 겹쳐 있다가 동일 위치에. 예, 그걸 목적으로 하는 레이아웃이 프레임 레이아웃이죠. 예,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정의한 겁니다. 물론요. 탭 위젯, 탭 포스트 가지고 탭 화면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하위에는 탭 위젯이 꼭 선언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문은 예, 프레임 레이아웃 아닌 레이아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탭 포스트에서 강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하지만 예, 화면 3개가 동일 위치에 겹쳐서 한순간에 하나만 나온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프레임 레이아웃이 제일 어울리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을 정의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예, 아이디 값은 꼭 이걸로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예, 우리 코드에서 직접 제어하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내에서 예, 제어를 하다 보니까 예, 라이브러리에서 인지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아이디 값으로 꼭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탭 화면을 만드는 방법요. 탭 포스트 있고요. 하위에 탭 위젯과 프레임 레이아웃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탭 위젯은 id 값이 이걸로,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은 id 값이 이걸로 꼭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런타임 시 에러 납니다. 자, 프레임 레이아웃 하위에다가 각각의 탭 화면을 만들 때, 탭 화면을 위한 뷰를 정의해 줘야 되는데요. 레이아웃 XML 파일에서는 이런 식으로만 등록하고, 자바 코드에서 동적으로 탭 화면 하나하나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레이아웃 XML 파일에서 버튼 눌렀을 때 나와야 되는 화면이 스태틱하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명시해서 정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다 명시해 볼 건데요. 저희 프로그램의 실습이 탭 화면 전체 구조를 위한 거고, 버튼이 눌렸을 때 나와야 되는 화면은 텍스트 뷰로 그냥 단순 처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텍스트 뷰만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 그리고 텍스트 문자열은 그냥 탭 1이라고만 지정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제어를 위해서 id 값은 달아주고요. 이렇게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 일부러 UI 때문에 좀 크게 표현을 할 거고요. 교재 나온 대로 그대로 타이핑을 해보면 볼드로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영역 내에 이 문자열은 센터에 들어가게끔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탭 버튼이 눌렸을 때 나와야 되는 본문 하나를 텍스트 뷰로 단순 처리했고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탭 화면이 버튼 3개짜리네요. 이러면은 본문도 3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두 다 텍스트 뷰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애를 복사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탭 화면 id 값 바꾸고 탭 컨텐츠 2, 그 다음에 화면에 출력되는 문자열도 2 이렇게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탭 화면 id 값은 탭 3, 그 다음에 출력되는 문자열도 탭 3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프레임 레이아웃 쪽 탭 호스트 가지고 탭 화면을 만들기 위한 방법. 그래서 레이아웃 XML 파일에다가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탭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레이아웃 XML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스텝 4. 탭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레이아웃 XML 파일도 중요하지만 자바 코드도 좀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발자 데이터 알고리즘적인 목적이 아니라 탭 화면의 UI 구성을 하기 위해서 액티비티 자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액티비티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대로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탭 전체 탭 호스트 뷰니까 다른 뷰 얻어내듯이 find view by id로 획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host.setup. 자, 라이브러리 함수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탭 화면을 레이아웃 XML 파일에 등록을 했을 때 탭 호스트 하위에 탭 위젯이나 프레임 레이아웃이 없다. 아니면 탭 위젯과 프레임 레이아웃을 이 id 값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런타임 시에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나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기를요. id 값을 꼭 이렇게 줘야 된다. 즉 라이브러리 내에 있는 id 값으로 써야 된다는 게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에서 find view by id 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 쪽에서 find view by id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탭 위젯과 프레임 레이아웃을 제가 코드 영역에서 find view by id를 안 할 겁니다. 그럼 라이브러리 이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레이아웃 XML 파일의 id 값 선언이 중요했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탭 호스트를 얻어내고요. 안드로이드의 탭 화면은요, 탭 버튼이 눌렸을 때 특정 화면이 나온다라는 것을 개발자 알고리즘으로 이벤트 처리에 의해서 제어하는 게 아니라 탭 버튼과 탭 버튼이 눌렸을 때 나와야 되는 본문 하나가 탭 스펙으로 묶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그 본문이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탭 스펙을 정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탭 하나를 지칭하기 위한 탭 스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매개 변수 문자열은 개발자 임의의 문자열인데 지금 현재 만들고자 하는 탭을 지칭하기 위한 식별자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 탭 화면이 클릭이 됐을 때 본문이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안 쓰입니다. 예, 그런데 유저에 의해서는 탭 버튼이 눌렸을 때 탭 본문이 자동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혹시 개발자 코드에서 유저가 어떤 탭 화면을 열고 있는지에 대한 이벤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예, 그때 어떤 탭 화면을 연지를 요 문자를 가지고 식별해서 예,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문자는 중요한 문자리 되겠고요. 예, 그러지 않으면은 뭐 사실 의미 없는 문자리 되겠습니다만. 자, 탭 버튼을 명시하죠. 그래서 set indicator. 예, 여기에다가 버튼을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를 주시면 돼요. 버튼을 문자열로 하겠다, 아이콘으로 하겠다, 둘 다 하겠다. 예, 이런 것들을 지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코렉과 동일하게 예, 이미지로만 예, 그러면은 널 문자열 없다. 자, 탭 버튼 부분을 예, 리소스화되어 있는 이미지 하나로 예, 우리가 지칭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걸로 구성하자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다 그럼 본문은 예, 이 아이디 값의 뷰가 본문이 된다. 그리고 탭 전체 영역인 호스트에다가 add 탭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스펙을 붙여버립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탭 하나에 대한 게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스펙으로 예, 탭 버튼과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본문이 스펙으로 묶여서 추가된 구조여서 우리가 유저 버튼 눌렀을 때 이벤트 처리에 의해서 뷰를 조정하지 않아도 이 버튼 누르면 무조건 이 본문이 나오는 예, 이 구조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3개를 추가해 줘야 되겠네요. 비슷한 코드다 보니까 제가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예, 변수명 선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복사. 예, 그래서 두 번째는 탭 2. 예, 그러면은 아이콘은 예, 카피했던 리소스 아이콘 다른 거. 예, 그 다음에 본문은 예, 아이디 값 2, 예, 2이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이번에는 탭 3. 예, 그 다음에 아이콘도 3. 예, 그 다음에 본문도 3.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서 탭 화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탭 화면을 만들기 위한 자바 코드 부분을 예, 작성을 한 거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만든 실습을 예, 자바 코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런에서 한번 돌려줍니다. 예, 결과가 잘 나왔네요. 예, 화면만 구성한 거긴 하지만 예, 그래서 탭 버튼 3개 그리고 본문은 문자로 단순 처리 버튼을 눌렀을 때 예, 뷰 바뀌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탭 화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